안녕하세요, 프라하트입니다.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구형 BMW 옆에 피규어를 하나 만들 건데요. 이 피규어를 만들면서 3D 조형과 프린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신 분들을 위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3D로 조형을 해볼 건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그림 그릴 때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점이 찍히고 움직이면 선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나가면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멈춰 있다가 가면 선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계속 연결해 나가서 그림을 그리게 되죠. 만약에 뭐 주사위를 그린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뭐 여기 숫자가 뭐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그림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렸다 하더라도 이 그림을, 이 종이를 실제 옆에서 보면은 이거는 그냥 평면이죠. 평면. 두께가 없죠. 이렇게 두께가 없는 이런 걸 2D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어떤 뭐 명암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림을 그린다고 해도, 이체를 흉내내서 그림을 그린다고 해도 두께가 없는 2D가 되는 거죠. 자, 3D로 한번 간단히 봅시다. 이렇게 보면 평면처럼 보이지만 3D는 이렇게 돌려보면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각, 그리고 이 깊이 때문에 요런 걸 3D라고 합니다. 깊이가 있는 것. 그래서 아까 그린 이 주사위처럼 여기다가 얘는 평면이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봐도 이 면 하나밖에 볼 수 없지만 깊이 값의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모든 면을 자유롭게 볼 수가 있고, 요거를 3D 프린터로 출력하면 실제로 이 정육면체가 나오게 되죠. 그 이유는 이 위치 값들을 다 데이터로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잘라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파낼 수도 있고, 3D를 접근하실 때 그림을 그리는데 깊이 값을 넣어서 그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접근이 좀 쉬워집니다. 3D 다 아시는 거지만 간단하게 2D와 차이점을 설명드렸습니다. 구글에서 조소나 스컬핑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실제 사람 손으로 만들어내는, 이게 전통적인 방법이죠. 3D 그래픽이 이제 산업 용도로 많이 이용되기도 하지만 요새는 디지털적으로 3D 프로그램으로도 이렇게 스컬핑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좀 귀여운 쪽의 피규어도 조용해 볼 수 있지만 이번에 제가 만들어 볼 거는 80년대 스타일의 남자입니다. 80년대를 그린 영화죠. 범죄와의 전쟁, 영화 포스터 중에 한 장면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 뭔가 이 80년대의 구수한 느낌이면서도 이게 느낌이 뭔가 묘하게 있죠. 이 우리 옛날 삼촌들 머리, 제가 그 사진첩 속에 있는 우리 아버지 머리 같은 옛날 장발이 이렇게 많았어요. 그리고 뭔가 이 헐렁한 핏의 이런 양복, 바지, 이런 느낌을 한번 표현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때가 뭔가 이 구수하면서도 참 이때만의 그런 멋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뭔가 도시적이고 세련된 그런 느낌이 아니고 이런 80년대를 느낄 수 있는 피규어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이런 건 실제 제품화도 안 돼 있는 피규어죠. 이렇게 단순한 모양에서 찰흙 빗듯이 조형을 할 수 있는 게 이 지브러시의 또 특징입니다. 범죄와의 전쟁 생각하니까 이때만의 독특한 그 음악이 있는데 지금 같은 음악이 참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범죄와의 전쟁 그 분위기의 음악을 잠깐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은 지브러시라는 프로그램인데요.
현업으로 3D 하시는 분들이 유튜브 강좌 같은 게 많이 있어서 저는 이제 책 한 권하고 그 강좌 보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서 저처럼 3D에 관심을 갖게 되신 분이라면은 지브러시나 블렌더 같은 프로그램으로 피규어라든지 모형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또 많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D는 분야가 매우 넓어서 사실 배우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 분야인데, 이 모형 제작을 위한 그 3D는 실제 그 3D 프린팅을 해서 실제 그 뽑는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3D 분야 중에서 일부분만, 작은 부분만 배우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노력을 한다면은 모형 제작하는데 또 잘 써먹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립할 시간도 없는데 3D 공부는 언제 하냐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예. 물론 이거 3D 꼭 할 필요 없습니다. 즐기는 게 목적이죠. 이렇게 80년대 남자 피규어가 완성이 됐고요. 이제 요거를 출력을 해줘야겠죠. 출력 크기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BMW 차량 크기랑 맞춰야 되니까 요게 1:24 스케일이니까 작게 뽑아야겠죠. 구글에서 비례식 계산기라고 쳐보시고 들어가 보시면 비례식 계산기 간단하게 나오죠. 24:1 스케일이니까 키를 177cm 남자라고 하면은 7.3cm 정도 되는 크기로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이제 3D 펜 보시면 요 3D 펜 앞에 요 필라멘트가 이렇게 녹아가지고 나오는 거를 이렇게 쌓아 올려가지고 모양을 만들어내죠. 이렇게 앞에 필라멘트가 녹아서 나오는 거를 이런 방식으로 뽑는 프린터를 FDM 방식 프린터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그냥 아무거나 쳐가지고 들어온 FDM 방식 프린터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필라멘트가 이렇게 이제 녹아가지고 3D 펜처럼 밑에서부터 이렇게 쌓아 올라가서 이렇게 뽑히는 겁니다. 요거를 FDM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요 프린터의 단점은 결이 좀 많이 보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모형 하시는 분들, 좀 정밀하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레진 프린터를 쓰게 되죠. 레진 프린터는 DLP, SLA 방식에 따라 이렇게 나누는데, 일단은 그런 거 머릿속에 두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 레진 프린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진 프린터는 굉장히 고가 프린터부터 굉장히 저렴한 프린터도 있는데요. 요 레진 프린터는 요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그 거꾸로 모형 아까처럼 이렇게 쌓아 올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거꾸로 들어 올려지면서 뽑습니다. 요 DLP 방식 프린터인데, 여기 밑에 보면 요 수조에다가 레진 액체, 요런 레진 액체를 여기다 이렇게 담가 놓습니다. 이게 액체 상태로요. 요 플레이트가 요 레진을 굳히면서 이렇게 위로 뽑아서 올라갑니다. 요런 방식으로 뽑거든요. 그래서 요 아까 그 밑에 수조를 빼버리면 요 밑에 이렇게 LCD가 있어서 이쪽에서 그 UV를 쏴주거든요. UV 광선을 쏴주면 그 레진이 그 UV 면 때문에 굳어요. 그 경화 방식, 광경화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모형이 무슨 밑에서 UV를 쏴줘가지고 굳힌 모형이 이렇게 들어 올려지게 되는 것이죠. 개념은 그렇습니다. 모델링이 끝난 뒤에 프린팅을 하려면은 한 단계의 과정을 더 거쳐줘야 됩니다. 요게 지금 그 슬라이서라고 하는 건데, 슬라이서 이렇게 자르다는 얘기잖아요. 슬라이스를 내줘야 되는데, 그 왜 슬라이스를 내줘야 되냐면은, 자 보시면 요 밑에 요 판이 요 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매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형을 이렇게 세워서 뽑을 수도 있고, 이렇게 눕혀서 모형을 이렇게 눕혀서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장에 매달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지지대를 달아주는데 요걸 서포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포터를 만약에 달아준다 그러면 이렇게 서포터를 달아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매달려서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 슬라이스 프로그램은 왜 하냐면은, 아까 왜 제가 밑에서 UV 광선을 쏴서 얘를 굳힌다고 했잖아요. 얘를 한 번에 이 모양으로 굳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얇게 요 단면을 내서 요 한 면씩 굳히는 겁니다. 이렇게 한 면씩 굳혀가지고 이게 위로 이렇게 들어 올려지는 거죠. 이제 슬라이스 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잘라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굵게 자르는 게 아니고요.
0.05mm 막 이렇게 얇게 자릅니다. 굉장히 얇게 이렇게 슬라이스를 냅니다. 요 수조 안에 요 밑에서 UV를 쏴주면 아주 얇은 한 면만 굳히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한 면이 굳으면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 면을 또 이렇게 굳힙니다. 여기를 또 굳히죠. 또 하나 굳히고 올라가고 또 그 다음 면을 굳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굳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 달려있는 면부터 이제 굳으니까 요 밑에부터 굳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요거는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게 굵게 그린 거고 요 한 두께는 0.05 막 설정하기 따라 다른데 0.05mm 막 이렇게 얇은 면으로 굳힙니다. 그래서 한 면씩 굳혀가지고 뽑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슬라이서 프로그램은 이렇게 서포터를 세우기도 하고 요 한 면 한 면을 자른 그 슬라이스 값을 저장시켜서 요 값을 가지고 3D 프린터에 넣어주면 이제 3D 프린터는 그 슬라이스된 면대로 굳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한 면씩 굳어가지고 모양이 생성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이제 출력이 되면 이렇게 천장에 매달려 있는 모형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출력 뒤에는 세척을 해준 다음입니다. UV 라이트에 쪼여서 모형을 경화시킵니다. 1:24 스케일이라서 좀 작게 뽑았는데 조금 큰 모형이 있다면 또 좀 크게 뽑아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라인더로 서포터의 흔적을 정리해줍니다. 레진 조각들이 많이 들러붙어 있기 때문에 물로 세척을 해주었고요. 서페이서를 뿌려서 제니탈 하이라이트 방식으로 그림자를 주고 나면 디테일이 잘 보입니다. 이제 남은 것들은 이제 피규어 도색 과정과 같죠. 피규어 도색 과정은 또 하나의 영상 장르이기 때문에 여기에 담으면 길이가 이제 무진장 또 늘어나겠죠. 그래서 도색 과정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3D 조용해서 이제 출력도 해보고 이런데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한 내용이었는데요. 전반적인 과정을 아실 수 있도록 짧게 이야기하고 넘어갔는데 그 세부적인 부분들은 찾아보시면 또 자세하게 알아두셔야 될 것들이 꽤 많습니다. 또 막상 이 3D 프린터가 막상 해보면 굉장히 또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검색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정 생략해서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날림으로 만든 BGM 들으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